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매매 시점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신강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강선입니다. 네. 이 모델이 신통방통한 것이 22 결론이 나오고 시장의 방향성이 설정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하루 정도 오차범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까지는 지켜보자. 오늘까지는 예. 분위기는 좋아요. 예. 미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반향이 상방으로 정해졌으면 그냥 계속 V자로 치고 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제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는 뜻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켓 타이밍 결론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ECB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깜짝 11년 만에 2번 인상했습니다. 엄청난 이제 긴축했는데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휙 올라가다가 또 휙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준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본의 YCC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름만 바꾸는 다시 또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혹시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제기되다 보니까 일명 이름이 보니까 TPI라고 해서 또 새로운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값 대비해서 뭔가 이제 좀 저조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정크보드나 이런 회사들이 또 금리 인상하면 또 압박으로 인해서 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크본드라는 이런 회사들을 회사채를 조금은 완만하게 어찌 보면 연착륙 시키겠다는 거겠죠. 부실채권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로화가 ECB 이후에 결국은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겠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표현만 긴축을 했지만 다시 채권 매입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조금 그냥 아직은 뭔가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로화가 올라가면은 유로화의 절반 정도를 갖고 있는 이 상대값이 바로 달러거든요. 네.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달러 지수는 아직 한 106.8 후반에서 맞아요. 좀 위치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해가 안 들어가 왜 이렇게 달러가 1,300원 아래로 안 못 떨어지느냐. 내려가나. 이게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이제 괜찮아요, 당연히. 워낙 또 이제는 우리가 20년 전에 IMF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은 마찬가지만 확실하게는 원달러가 오늘 중으로는 1,300 언더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예. 빠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예, 아니 그렇게 좀 보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계속 오르다가 어제 좀 안정을 했고 유로화도 올랐고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ECB에서 긴축 모드로 전환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으니까 외환 시장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시장 그쵸. 보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왜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오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냥 한 오버? 보합 정도로 마무리되지 아.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0.7, 0.8, 뭐 코스닥 1% 가까이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제 지원법 관련된 부분들, 뭐 동진세미케 공장 방문해가지고 산업부 통상부 장관의 지원법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뭐 종부세라든지 맞아요. 뭐 네. 부동산부터 해가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시중에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B2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갔고 어쨌든 지금 미국이 지금 보니까 어제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선물 다시 또 그대로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 다시 또 반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냅이라는 그 플랫폼 회사 아실 거예요. SNS 플랫폼 회사가 실적에 또 박살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또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에 다시 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해석을 좋게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 지금 선물 시장이 좀 하락세로 반전을 했다는 것이 찝찝한 네, 대목이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오늘의 체크 포인트 전해주실까요? 오늘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첫 번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FMC 회의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27일 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수요일에. 공은 FMC로. 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100bp 인상 확률이 이제 오늘 아침 건데 27%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75bp 세 번 정도 인상하는 게 72%로 더 올라갔고요. 뭐 이대로면은 뭐 유가도 지금 약간씩 이제 좀 약간 좀 밀리니까 밀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기대 인플레도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거 지금 나오면서 아마 별일 없으면 75bp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올해 연말까지 FMC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간 툴에 대한 목표 수익축을 보이는 텐데 최종 금리를 3.5에서 3.75로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가장 유력한 38%의 확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측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3.5에서 3.75까지 올해 22년 최종 목표 기준금리를 만들 텐데 7월 달엔 3번 올리고 9월 달에는 상황 봐가지고 2번이나 3번 올리겠다. 그리고 11월 12일 날 이제 한 차례씩 올리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천히 3.5 정도 기준금리 내외로 맞추겠다는 연준의 의도가 현재 페드 미팅에 대한 확률 이 툴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별일이 없으면 그냥 지금 구간에서 그냥 유지가 된다. 펀더멘탈이. 그러면 올해는 한 3.5에서 3.75% 정도 우리가 최종 목표 금리를 예상해야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될 내용이죠. 바로 이 원수기 두창. 이게 지금 오늘 아침 내용인데 벌써 1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모칸에 1,000명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232명 증가하고 프랑스가 지금 500명 넘게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9시에 이제 회의를 시작해서 아마 오늘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발표를 할 겁니다. 뭐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죠. 그래서 이 원수기두차 2차 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원수기두창 관련주들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이지 않을까 원수기두창 테마주들이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 11분 정도 남아서 네. 주옥 같은 말씀 드리려면 시간 배분을 네, 잘해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 타이밍 체크 포인트 이 정도로 네. 들어보고 마켓 모델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모델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모델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자, 비트코인 모델. 네. 오늘은 0%인데 내일 패닉 강도 100에 방향 강도가 50이면 네. 내일 또 위로든 어디로든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고 월요일. 아, 이게 월요일 월요일입니까? 25일이니까. 예, 네, 아. 22일이 오늘이고 이제 25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네, 주말 지나고 월요일 뭐 하루 정도 오차범위 나왔으니까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 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잠 못 잘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제가 왜 계속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릴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유동성의 끝판왕이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비트코인은 계속 우리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반도체겠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은 그냥 0% 그냥 무난하게 뭐 거래 주기가 그냥 0%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5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반향 강도가 변경되는 부분들 그리고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25일 날이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면은 GPU 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천천히 하면서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긴 사실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GPU 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비트코인을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하면서 움직였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 관련된 부분인데 테슬라가 이제 일단 앨런 머스크가 아마 어제 앨런 머스크가 그 테슬라가 주가가 9% 폭등 나왔잖아요. 폭등 나온 이유가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외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손실 보고 있는 거를 손절 쳐서 재무 건전성을 그나마 확보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좀 맞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제일 좋아하는 이 도치코인은 아직 손절을 안 했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바닥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제표 비트코인 이제 자기 보유 물량의 75% 테슬라 보유 물량 75%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테슬라가 실제로는 이때죠. 20년도 초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반기 때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솔드,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평단가가 한 28,000불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급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아마 비트코인 여기 급락 나올 때 아마 이제 테슬라 쪽에서 손절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대량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래 같은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손절이 되면서 한 대략적으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손절을 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매입한다는 의지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네.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최고고 뭐 최강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면서 그 도치코인까지 다시 상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어찌 보면 코인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 소식이 조금 배신처럼 느껴지겠죠. 신뢰를 잃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자본주의자다. 양면이 있다. 그래서 네.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손절하고 또 언젠간 또 다시 또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좀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이 아마 25일 날 또 어떤 이슈로 또 왔다 갔다 할런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 기치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는 50% 패닉 강도 100으로 나왔고 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에 주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해했는지 들어봐 네. 주십시오. 비트코인이 요즘 계속 상승 그래도 추세예요, 바닥권에서. 근데 이게 상승일지 하락일지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반도체 주식 그렇죠, 당연히. 이 직결적인 영향을 줄 맞습니다. 텐데. 그래서 반도체가 오르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시장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모델을 떠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동직세미킴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예. 동세. 그러니까, 예, 동셈을 굉장히 좋게 봤고 예. EUV 노광장비 국내에서 이제 일본에서 항상 기술을 들여오다가 국산화에 이제 100% 성공은 안 했지만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부 장관이 동직세미캠 화성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반도체 관련된 지원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제 반도체 종목 중 소부장 중에서 동직세미캠만 유일하게 7%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윗골에다가 밀렸다 어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사람들 투심이 올라오면은 시장이 아직은 불안하니까 수익 실현하고 일단 예, 나가자. 일단은 좀 매도했다가 다시 보자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심리가 조금 맞아요. 이제 예. 많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같은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한 3만 불을 한번 상회를 해줘야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만 불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2만 2, 3천 불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도체랑 귀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주말 사이에 저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의 네. 흐름이 바뀝니까?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회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고 다음 주 27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FOMC. 월화수에 다 많이 겹쳐 있어요. 예, 예. 이벤트가 많잖아요. 월요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기서 치고 가느냐, 썸머랠리 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썸머랠리 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은 썸머랠리는 올 겁니다. 랠리는 랠리네요. 랠리는 랠리인데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거죠. 기간이 얼만큼 가느냐.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가느냐, 예.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약눌림만 주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시점이 좀 빨라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랠리는 랠리지만 급격한 V자는 아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이제 언제가 랠리의 시작인지 이제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인데 네. 그게 주말 사이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22 이후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도 좋고 우리 시장도 요즘 흐름 많이 좋아졌고요. 네. 모델의 분석이 시장의 분위기와 정말 딱 맞아 떨어졌고 네. 이제 관건은 또 주말 사이에 있을 이슈들을 확인해 보는 그렇죠. 것이 중요할 제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어제 사실은 저는 22 리가르드 총재 연설을 실제로 실방을 봤습니다. 10시에. 역시 유학파. 예. 어디 유학? 뉴욕에서 오셨다고. 네. 뭐 이거 뭐 어디서 또 맞아요? 네. 비밀이었어요. 우리 네. 또 다 알죠. 이 정도 취재는 하고 빅강선님 네.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유학파. 그러니까 이 정확한 시황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 비자로 갔다 온 거라서 네, 약간 관광. 네. 방송에서 얘기하면 네. 뉴욕 네. 유학파. 잠깐 놀러 갔다 오죠. 월가 유학파의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조금 네. 문제를 좀 어제 50pp 인상은 다 좋았어요. 거기까지 네. 좋았는데 그럼 제가 유럽에 있는 자금이 미국에 쏠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TPI를 해버려가지고 이가 똔똔이 된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마켓 타이밍 결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모칸으로 표시돼 있죠. 요 라인이 지금 저항입니다. 321.70, 321.70인데 이 라인이 코스피 2,400 한 30 정도 내외거든요. 여기를 쉽게 뚫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선물이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또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좀 요 라인에서 맞고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27일까지는 그냥 쉬시는 게 답이라고 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7일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자. 근데 2,425포인트 돌파가 확인이 되고 그럼 바로 못 치고 갈 겁니다. 눌릴 거예요. 과열권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그때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이런 주도주 이전의 주도주들을 담는 전략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비트코인 차주 월요일 날 반향이 결정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가는 게 좋다. 왜? 27일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100bp 인상해버리면 그대로 상승폭 다 반납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27일 이후에 공격적 매수하자. 3일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일만. 자, 손가락. 그렇죠. 네, 나대지 마. 내 손가락.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런 랠리를 주도할 것이라는 말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딱 귀에 꽂혔어요. 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까요? 자, 무료 방송. 네. 네, 전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는 방송을 좀 재밌게 얘기하는데 네. 좀 재밌게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월수금 이제 너튜브에다가 MBN 신광설을 검색하시면 제가 월수금 공개 방송 하거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재미나게 또 이야기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재밌게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너튜브 MBN 신광설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빚광섭 하니까 그 빚이 빚쟁이 빚이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빛날 꽝의 네. 빚광섭입니다.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이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에 시장 분위기와 흐름을 완전히 똑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모델을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아닌가. 사실 부담은 돼요. 그렇죠. 한 부담되시죠? 번이라도 틀리면 여기서 뭐 틀릴 수도 네, 있죠. 그죠. 저희는 그 예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빅강선 매니저님의 논리, 시장을 보는 어떤 논리, 그거를 좀 따라가시면서 해석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MBN 골드의 신강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